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. 자신을 간장게장 식당 주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. 맛집 유튜버가 자신의 식당을 다녀간 뒤 음식을 재활용하는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악덕 식당으로 낙인 찍혀버렸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인데요. 이 식당 사장님과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성함이나 가게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되셨죠? 12월 7일 그 월요일 저녁에 그 영상을 확인했고, 네. 가게에서 이제,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셨네요. 유튜브 네네, 영상을요. 맞습니다. 그 영상을 확인하셨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그때는, 처음에는 온통 머릿속이 하얘지고요. 네.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, 아하. 일단 빨리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빨리 해명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. 네. 그럼 오해를 푸셨으면 됐을 텐데 왜 가게 문을 닫으셨죠? 가게는요. 네. 지금 이 감정이 복받쳐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요. 네. 네. 이 오해와 해명을 하셔도 오해가 잘 안 풀렸던 모양이죠. 계속해서 항의 전화도 오고 뭐 어려움이 많으셨나 봐요. 그 이후에도. 네네네. 그 결국은 악성 네. 댓글도 진짜 그 정신적인 충격도 문제였지만요. 예. 매장에 너무 많은 항의 전화하시고 담지 못할 욕설도 좀 하시고. 예. 솔직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게문을 도저히 열 수 없는 지경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. 예. 네. 근데 해당 유튜버가 그 사장님 말씀을 듣고 아마 사과 영상을 올렸다고 알고 있거든요. 자신들이 잘못했다, 잘 몰랐다.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이 충분할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드는데 어떠십니까? 법적인 처분, 그러니까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실 생각이신가요? 네, 일단은 청와대 청원을 올려놓은 상태고요. 네. 그것도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생각하고 계시고요. 네네. 네, 사장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은 분들께서 그 사장님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으니까요. 부디 좀 힘내시고요. 네, 이 나쁜 유튜브는 어떤 형태로든 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응원 드릴 테니까 힘내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이어서 허위 사실을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세워져야 할지 전문가와 얘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.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. 박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조금 전에 사장님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? 네네, 잘 들었습니다. 예, 이 사장님께서 워낙 좀 감정도 격해지시고 충격이 크신지 말씀도 잘 못 이어가시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네. 네, 피해자가 어떤 입장일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예. 허위 사실을 이렇게 올린 사람 당연히 문제고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문제가요. 이 유튜브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플랫폼 운영자 유튜브 자체 또는 그 운영사인 구글 측에 책임을 묻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? 구글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사실 지금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관련돼서 삭제 의무나 어떤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판례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. 그러나 워낙 거기에 있는 게시글도 많고 영상도 많은데 사실 모두 다 관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런 의무를 지우느냐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객관적으로 이건 누구라도 이 나쁜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을 때는 삭제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서 추가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. 지금으로서는 힘든 상황이다. 지금으로서 힘든 상황이란 거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.
매 사건 하나하나를 소송해서 판례로 확인하기보다 어떻게 법적으로 좀 또는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 이런 것은 없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네. 사실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야 그 행위는 가장 빨리 멈춰지긴 합니다. 그렇죠. 그런 의미에서는 네.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고의 입증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예. 민사로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요? 네네. 네, 실제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리는 거죠. 그렇죠. 민사라고 네. 하면 보통 예. 형사하고 다르게 과실도 포괄을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지만 네. 매출액이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. 그래서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배보다 배꼽보다 더 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네. 망설이게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네.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한 3배, 5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. 누구든 이 제도를 활용하고 이런 선례가 쌓이면 행위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아마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 소셜 네트워크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가입자 200만 넘는 플랫폼, 뭐 유튜브 같은 곳이죠. 이곳에 불법 콘텐츠나 가짜 뉴스가 올라오면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지우개 강제하고요.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600억 원 넘는 벌금 내야 되는 것. 뭐 우리도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당연히 있으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다만 현실적으로 예. 이들은 게시물이나 영상들이 하룻밤에도 수백만 건씩 올라오는데 현실이 어렵다. 네, 시간이 다 돼서요, 변호사님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